안녕하세요. 5장의 유한모터, 5주차 수업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여기 피스톤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인 모터 시작합니다. 배인 모터의 가장 큰 특징은 편심이라는 겁니다. 일단 배인 모터하고 피스톤 모터는 같은 양방향성이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일단 배인 모터는 보통 9개에서 13개의 베인, 그러니까 이 베인이라는 것은 모터의 날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13개의 베인이 있고 캠링의 형상에 따라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출력 토크, 회전력이죠. 출력 토크의 맥동이 아주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구성 부품 수가 적고 각각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으므로 고장이 적고 보수가 용이한 것이 베인 모터입니다. 모터 전체의 치수에 대한 압력이 발생하는 공간이 다른 모터에 비해서 가장 큰 부분이 베인 모터이고 그 베인 모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소형에서부터 중형 모터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여기 베인이 날개라고 했죠. 베인이라고 날개라고 불리는 베인이 9개에서 13개라 그랬는데 6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보통 흔하게 되어 있는 것은 6개 정도입니다. 유입되면서 축이 회전하여 구동하는 모터가 베인 모터입니다. 그래서 로터가 케이싱 내에 편심을 하여 이 베인 모터는 편심이 이루어져 있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편심하여 내장되어 있어 로터의 원주 방향으로 삽입되어 있는 베인이 급기 포트에서 유입되는 압축 공기로 밀려서 올려 로터를 회전시키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겉모양은 베인 모터가 이렇게 팩트 타입, 그 다음에 플랜지 타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을 이렇게 내부 구성을 보시면 편심이 젖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편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인 모터를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편심이 젖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베인 모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눌려지면서 스프링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편심이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앞에 기어 모터하고 피스톤 모터를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오늘 베인 모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개의 모터를 크게 이렇게 표로 나타내어서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모터는 구조가 간단하고 경량이다. 또 고속 저온 토크에, 저토크 모터에 적합하다. 베인 모터는 출력 토크가 비교적 고르며 중속, 그 다음에 중토크 용도에도 적합하다. 피스톤 모터는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이지만 효율이 높고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가병 용량형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어 모터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변속기, 그 다음에 윈치, 컨베이어, 목공 탑,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그리고 굴삭기, 냉동기 등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베인 모터는 컨베이어, 그 다음에 이 기어 모터와 마찬가지로 목공톱, 그 다음에 윈치, 크레인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베인 모터는 크레인과 콘크리트 믹서에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피스톤 모터는 변속기, 선반, 그라인더, 차감기, 권성기, 자, 그 다음에 크레인, 압연기, 기동기, 원심 분리기, 기관차, 콘크리트 믹서, 윈치와 같이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액추에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량에도 보면 액추에이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자,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는 자, 어떤 종류의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 모터 혹은 유압이나 공기압을 작용하는 피스톤 실린더를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소재를 이용한 인공 근육이나 초소형 액추에이터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액추에이터가 진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인공 근육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생체 쪽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기계들은 자꾸자꾸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액추에이터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물리적인 움직임을 생성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둔 것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전기식 액추에이터, 유압식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공기압식 액추에이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런 구분은 모터에서 발견되는 회전운동이나 피스톤이나 스위치에서 발견되는 직선운동과 같은 물리적인 움직임을 생성하는 액추에이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자, 물리적인 움직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 소리의 변화 및 자, 빛의 변화,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그리고 농도의 변화, 자, 이런 부분에 자, 액추에이터가 구분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피커나 도어벨, 자, 같은 소리의 변화와 자, 그 다음에 스마트 LED 램프와 같은 자, 빛에 관련된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빛이죠. 빛에 관련된 액추에이터라 해서 이렇게 스탠드를 자, 폰으로 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색깔을 자, 선택을 해서 다양한 색깔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액추에이터는 굉장히 다방면에 사용이 되는 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도 물리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액추에이터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형태를 이루고 있는 기계들은 근본적인 것은 이론을 기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마트 도어락이나 스마트 가스락처럼 모터가 들어가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 제품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센서 장치나 혹은 스마트폰 등이 만들어내는 값을 바탕으로 상태의 변화를 보는 사물들이 있다면, 자, 이들은 모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예로 커피포트나 스마트 램프, 그 다음에 스마트 도어락 등이 이에 해당하며,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컨, 가스보일러, 요새는, 자, 아주 폰으로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컨트롤이 되죠. 자, 거기에 액추에이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폰으로 자, 문을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드론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자, 드론의 모터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적어도 4개 이상 포함되는 자, 이런 드론을 자, 작용시키는 것이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론 제품의 경우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제어하기 위한 모터를 추가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에 자, 액추에이터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밸브를 먼저 소개를 하죠. 자, 여기 록터리 액추에이터와 자, 그다음에 듀티 액추에이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더블 액팅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스프링 리턴 오퍼레이션. 자, 그래서 지금 밸브와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 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이 액추에이터에 의해서 자, 되는 거죠. 지금 액추에이터가 안쪽에 구동이 되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구동됨으로써 여기 버터플라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밸브는 자,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는 구동할 때 밸브들을 구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터를 기호로 표시를 하면 지금 자, 펌프와 아주 유사하죠. 자, 근데 펌프는 안이 이렇게 삼각형 안이 채워져 있는 반면에 자, 모터 같은 경우는 안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기호입니다. 그래서 유압 펌프 같은 경우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모터의 삼각형의 방향도 반대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펌프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일방향 유도,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면은 일방향 회전형입니다. 자, 유압 모터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화살표가 반대죠. 자, 그리고 이쪽 한쪽으로 자, 일방향 유동. 자, 그 다음에 굽어져 있으니까 일방향 회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축이 지금 양쪽으로 있어서 양축형이죠. 자, 공기압 모터는 자, 일단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 유동에 화살표가 굽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향 회전입니다. 자, 그리고 축이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정용량형이 되겠죠.
그래서 정용량형 펌프와 모터를 같이 나타낸 기호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자, 한 방향 회전. 자, 그 다음에 하나니까 한 방향 유동. 가변 용량형 펌프와 모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지나가면은 얘는 가변 용량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자, 두 방향 유동. 자, 그 다음에 두 방향 회전형.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외부 드레인.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외부 드레인입니다. 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모터의 사양은 자, 모터는 자, 모터의 규격과 물리적 차원, 자, 그다음에 모터의 성능, 자, 그리고 속도와 압력의 등급, 자, 그리고 유체, 자, 여과 작용, 자, 이렇게 모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 규격과 물리적 차원은 자, 최적에 의한 규격화. 자, 그 다음에 때때로 제조회사의 자, 제품 설명에 의해 약자로 CIR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자, 이 물리적 차원과 규격을 봤을 때 규격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제조회사에서 이 5가지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하중이고요. 자, 두 번째는 총체적 지수. 자, 세 번째는 장착 구멍의 중심 간의 거리와 크기. 자, 네 번째는 포트 크기와 형태를 자, 나타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출력 축의 크기. 자, 이게 스프라인과 키의 형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자, 각 모델의 도면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항상 제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도면도 같이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자, 도면은 설계자에게 가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 그 설계도를 자, 표시를 해두면은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자, 모터의 성능은 자, 특별한 조건 하에 자, 기계적 효율, 자, 그 다음에 최적 효율, 그리고 전 효율에 의해 측정이 됩니다. 자, 이 효율 같은 경우는 자, 도표나 그림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림의 형태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자, 그림이나 도표로 주어지는 자료는 자, 특별한 유압류의 종류, 그리고 온도, 점성을 위하여 자, 주어지는 게 자,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0도, 그 다음에 100 SUS,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표준 유압류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자, 모터를 사용을 하면 좋은데, 자, 특별한 모터의 성능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기본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 조건이 다른 것하고 현저하게 다른 경우도 생겨요. 자, 모터의 최적 효율은, 자, 여기 보시는 최적 효율은, 자, 구동 속도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최적 효율은 여기 나오죠. 자, 높은 압력일수록 낮아지는 대신 또 누설이 높아지죠. 낮아지게 되는데 자, 높은 압력일수록 낮아지지만 누설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 효율은 자, 1000rpm보다 낮은 속도에서 급격히 하락합니다. 자, 이런 정보 같은 자, 최적 효율과 같은 정보를 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 구동 속도에 의해서 입력 유량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모터의 기계적 효율은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자, 대신 실제 토크,
자, 보통 이 실제 토크는 자, 기호를 자, 대문자 T에 자, 대문자 A를 이렇게 첨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토크. 자, 회전 속도에 따라서 주어지죠. 자, 출력 토크는 속도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압력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 모터의 모델은 각각 모텔 모델의 각각을 위하여 최대와 최소 구동 속도를 등급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제조회사는 자, 석유계 오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 다른 기름을 사용하는데 자, 줄어진 속도 등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압력 등급은 간헐적이거나 연속적인 운전에 대한 값으로 분리된 값으로 주어지고요. 자, 제조회사는 석유계 기름보다는 다른 기름에 줄어진 압력의 등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속도는 보통 50에서 300rpm, 최대 속도는 3600에서 5000rpm,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최소 속도가 2에서 20rpm, 최대 속도가 100에서 500rpm인 경우에는 자, LSHT 모터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압력 등급 같은 경우는 자, 간헐적이거나 연속 운전에 대한 간헐값 또는 분리값으로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자, 6.7632MPa과 33.816MPa 사이를 최대 압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모터가 최대 압력으로 작용이 되면 증가된 누설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고요. 실, 그 기름 누설되는 방지하는 그 고무 패킹 같은 거 있죠. 그게 실이라 그럽니다. 자, 실의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조회사들은 석유계 기름보다는 자, 다른 기름에 주어진 압력을 자,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체 같은 경우는 자, 점성은 유압모터 성능의 가장 중요한 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점성은 자, 윤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 기 때문이죠. 자, 이런 성질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항상 모터의 사용을 위하여 최대 및 최소의 유체 점성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자, 선정된 기름이나 시스템을 작동할 때 자, 온도 범위에 걸쳐 주어진 점성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유체의 경우에는 시스템과 부품은 석유계 유압유로 설계를 합니다. 자, 표준 유압유로서 설계된 모터는 가끔 어떤 단위의 유압유와 공존할 수 없는 C를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C의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들을 유체를 사용한다면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과작용은 자, 기름을 쓰다 보니까 자, 여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모터는 자, 오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과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밀한 결합 때문에 아주 작은 오염 물질도 부품 사이에 자, 세기, 이렇게 웨지, 세기 작용을 하게 돼요. 자, 상처를 일으키고 누설을 증가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제조회사들은 각 모델에서 요구하는 여과의 정도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자, 유압기기의 선택을 위한 여간 표준은 자, ISO 클리니니스 코드에 있는 것이 자,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터의 사양을 보시면 여기 최대 속도, 자, 그 다음에 출력 전력, 최대 공기 소비량, 최대 토크.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두 번째 기어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속도,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최대 마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토크.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1번 75 세제곱센티미터 per RV의 최적을 가진 자, 모터가 최대 압력 25,000kPa의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자, 이론적 출력 토크는 얼마인가? 자, 2번 1200Nm/M의 토크를 가지고 900rpm으로 운전하는 모터가 있다. 자, 출력은 얼마인가? 자, 3번. 자, 80rpm의 유량을 가진 시스템이 자, 모터를 1200rpm으로 회전하게 된다. 자, 모터의 규격은 얼마인가? 단, 모터의 최적 효율은 95%이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예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모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터를 한 번 더 쭉 정리를 하면요. 자, 유압모터는 동력을 회전운동 형태로 바꿔주는 기계죠. 자, 그래서 펌프와 정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압모터입니다. 자, 그래서 유압모터는 자, 토크 계산하는 거 여기 보시면 자, 2분의 파이 자, 이 2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자, 단위 RV를 없애주기 위해서 2분의 파이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M 도트 자, 델타 P. 자, 그래서 예제를 이렇게 한번 자, 구해봤고요. 자, 유량은 자, 속도에다가 자, 최적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자, V 최적 그 다음에 도트 N 하면은 자, 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동력을 구하는 식이 자, 여기 KW는 자, 9550분의 TN이라 되어 있죠. 자, 이 킬로와트 단위일 경우에 자,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도 한번 구했고요. 자, 지금 하는 모터의 계산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모터의 효율은 자, 이 세상에 어느 기계라도 100%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자, 그래서 그 효율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찰로 인한 기계적 손실과 누설로 인한 체적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터의 효율이죠. 자, 효율이기 때문에 자, B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그 B가 무슨 B냐면 이론적 출력 토크와 실제 토크와의 B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모터의 종류들이 나오죠. 자, 제일 중요한 자, 기어 모터, 자, 그리고 피스톤 모터, 그리고 자, 베인 모터, 액추에이터까지. 자, 그래서 기어 모터는 자, 이렇게 기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케이싱 내에 두 개 이상의 기어가 조합되어서 자, 회전하는 유압 모터가 기어 모터입니다.
구조는 기어 펌프와 동일하지만 기어 2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기어 인면에 작용하는 압력 면적 차이에 의해서 회전력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기어 모터도 요새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고효율 IPM 그리고 친환경적인 이렇게 IPM 기어를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어 모터는 이렇게 자동차 유리에 대한 모터들이 되겠죠. 유성 기어 모터 같은 경우는 기어와 거기 안에 있는 선기어와 바깥에 있는 이렇게 링기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도 이렇게 봤고요. 피스톤 모터는 피스톤 헤드에 유입된 액체의 압력작용에 의해서 회전하는 형식의 유압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모터에는 레이디얼 피스톤 모터와 액시얼 피스톤 모터 두 가지가 있었죠. 오늘 본 베인 모터는 편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인이라는 모터 회전 날개가 안에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심이 젖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어 모터, 피스톤 모터, 베인 모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표로 나타내 뒀습니다. 또 액추에이터라는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모터에는 네 가지 큰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액추에이터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의 다방면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와 스탠드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락도 열 수 있고요. TV, 에어컨 같은 것도 껐다 킬 수 있고요. 요즘에는 거의 다 되죠. 휴대폰으로 안 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드론도 사용할 때 보면 액추에이터가 부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터와 펌프와 모터의 기호가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모터의 사양에는 모터 규격과 물리적 차원, 그 다음에 모터의 성능, 그리고 속도와 압력, 유체, 여과 작용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유압 모터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6장의 유압 방향 제어로 들어가겠습니다.